사과는 가을에 수확합니다. 하지만 크기와 품질은 가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착과 후 30일 안에 대부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많은 농가들이 이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적과를 빨리 해야 한다. 물 관리가 중요하다. 칼슘을 챙겨야 한다. 그런데 늘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데, 하면 얼마나 좋아지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과 열매는 작아 보입니다. 손톱만 하고 아직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과일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일 안에 방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지금 방을 많이 만든 열매는 가을에 크게 큽니다. 반대로 지금 방을 적게 만든 열매는 나중에 아무리 비료를 주고 관리해도 커질 수 있는 한계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뉴질랜드 같은 선진 사과 산지에서는 수확기보다 지금 시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큰 사과는 가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적과 시기입니다. 열매를 많이 달아 놓으면 마음은 든든합니다. 많이 달렸으니 수확도 많을 것 같고 괜히 솎아내기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열매가 많다는 것은 물도 여러 개가 나눠 먹고 칼슘도 여러 개가 나눠 먹고 잎에서 만든 당도 여러 개가 나눠 먹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두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과를 해도 이미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경쟁을 시켜버린 과실은 손해를 본 상태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꽃송이 하나에 여러 개 달렸다면 중심과를 우선 남기고 측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약한 가지에 달린 과실, 끝가지에 몰린 과실, 서로 붙어있는 과실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한 나무에 몇 개가 달렸느냐보다 이 나무가 끝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적과를 빠르게 한 농가는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긴 과실 굵기가 먼저 달라지고 과형이 안정되며 나무 부담도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꽂는 부담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농가가 놓치는 것이 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도 줬고 비료도 줬는데 왜 과일이 안 크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을 줬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양이 굳어 있거나 염류가 높거나 pH가 높거나 중탄산이 많은 물을 계속 사용하면 뿌리 주변 환경이 나빠집니다. 토양 속에는 양분이 있어도 뿌리가 제대로 못 먹는 상태가 됩니다. 즉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관리는 양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짧게 나누어 자주 주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주면 토양 속 공기가 빠져나가 뿌리가 숨쉬기 어렵고 새뿌리 활동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물은 줬는데 오히려 흡수는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필요한 양을 여러 번 나누어 공급하면 토양 수분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낮에 잎이 처지던 나무가 버티기 시작하고 새순 끝이 안정되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굳어있는 양분을 다시 쓰게 만드는 관리입니다. 토양에는 예전에 넣은 비료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산이나 미량요소, 일부 칼슘과 마그네슘은 토양에서 고정되어 뿌리가 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원은 비료를 계속 넣어도 체감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료를 더 넣는 것보다 물속 이온 균형을 잡고 뿌리 주변 환경을 개선해 불용화된 양분을 다시 가용화시키는 접근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머스에이나 소일마스터 A 같은 제품이 현장에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의 알칼리성을 완화하고 토양 속 굳어있던 인산이나 미량 요소의 이용률을 높이며 칼슘과 마그네슘 이동 환경을 돕고 염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비료를 더 넣는 제품이라기보다 이미 있는 양분을 작물이 다시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리를 했을 때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잎 반응입니다. 낫 처짐이 줄고 잎 각도가 살아나며 새순 끝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 2-3주 지나면서 과실 비대 균일도와 수세 안정감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로 칼슘 관리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칼슘제를 준비합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넣는다고 자동으로 과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칼슘은 물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토양이 너무 마르면 이동이 떨어지고 과습하면 뿌리가 약해져 이동이 떨어집니다. 질소 과다로 새순만 강하게 자라도 과실로 가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토양 수분이 일정한지, 새뿌리가 살아있는지, 과다 착과는 아닌지, 질소 과다는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조건이 맞아야 칼슘도 움직입니다. 잎 관리 역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잎은 단순한 잎이 아니라 열매를 키우는 공장입니다. 냉해를 입었거나 약해를 입었거나 응애, 진딧물, 병반으로 잎이 약해지면 광합성 공장이 멈춥니다. 그러면 열매도 같이 멈춥니다. 새잎색이 연하고 작다면 회복 관리가 먼저입니다. 병해충은 초기에 잡고 강한 혼용은 줄이며 수세가 약한 나무는 뿌리 환경부터 살려야 합니다. 잎이 살아야 열매가 커집니다. 지금부터는 매주 반복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날은 과다 착과 부위를 표시하고 둘째 날은 중심과 위주로 정리합니다. 셋째 날은 겉흙만 보지 말고 10cm 아래 수분을 확인합니다. 넷째 날은 낮 2시에 잎 처짐을 봅니다. 다섯째 날은 점적 라인이나 관수 편차를 점검합니다. 여섯째 날은 필요하면 뿌리 주변 환경 개선 관주를 합니다. 일곱째 날은 과실 굵기, 잎 상태, 새순 길이를 다시 봅니다. 이 과정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이 시기 관리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료 한 번 넣고 끝, 약 한 번 치고 끝, 자재 한 번 쓰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잎 반응입니다. 그 다음이 수세 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과실 비대와 상품율로 나타납니다. 즉 지금 관리하면 오늘 결과가 아니라 가을 결과로 돌아옵니다. 사과는 가을에 따지만 크기는 지금 만듭니다. 지금 30일 동안 적과를 빠르게 하고 물을 안정시키고 굳어있는 양분을 다시 쓰게 만들고 칼슘이 움직이게 하고 잎을 지키는 농가가 가을에 웃습니다. 지금 미루면 가을에 왜 안 컸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